안녕하세요. 선에 내린 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9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제는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중대재해 범위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본 교육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사고 원인 및 예방 대책을 파악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본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여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안전의식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소폭 하향 후 정체되는 추세이지만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사망자 발생률은 건설업 51.93%, 제조업 22.79%, 기타의 사업 13.83%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및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2시간여 동안 119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장 직원들의 무관심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주변 직원들은 왜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사다리를 세우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다리가 흔들리고 남성이 떨어집니다. 지난 1일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모 씨가 용접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김 씨는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아무런 대처를 안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19가 공단에 있어요, 바로 앞에. 8명이 봤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니 현장 직원들은 쓰러져 있는 김 씨 옆에 가만히 서 있거나 담배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50분이 지난 뒤에야 김 씨를 들쳐 업었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숨진 김 씨가 신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자가 아프니까 조금 나와봐라. 그냥 좀 나와봐라.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좀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그래 잠시 좀 지킨 거예요. 원청인 공장 측은 하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산재 처리와 과태료 등 책임 회피를 위해 사건 접수를 피한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업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9일 오후 4시 반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철소 자체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측정한 A씨 체온은 40.2도였으며 맥박과 호흡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당진 최고 기온은 32도, A씨 작업 공간은 40도가 넘었으며 제철소 측은 30분 작업, 30분 휴식 등의 폭염근로 지침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A씨가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판단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새벽 시간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5시간 이상 사고 현장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족들은 이전에도 리프트 고장이 잦았다면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7살 허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채소를 2층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 반쯤 리프트가 고장나면서 몸 일부가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 허 씨는 리프트 사이에 옴쭉달싹 못하며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전 7시 20분에야 지나가던 회사 직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진짜 딸이 제일 생각났을 거고. 사고가 난 리프트는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났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할 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버튼 자체가. 유족들은 회사 측이 리프트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취업하면 아빠가 그렇게 돈 벌면서 키워준 것도 다 갖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리프트 수리 일지 등을 바탕으로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특급 호텔에서 현수막 작업 도중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손현승 씨. 장기 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봤더니 호텔 측은 리프트 같은 위험 장비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자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외주업체 노동자였던 손 씨에겐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측은 당시 현수막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광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고 손현승 씨.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눈물 좀 닦아주세요. 엄마 눈물.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광고물 제작업체 외주 노동자였던 손 씨는 사고 당일 호텔 연회장에서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호텔로부터 리프트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작업 공간이 너무 좁아 안전지지대를 펴지 못하고 일을 하다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는 이미 호텔 직원들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그 자리에 없었던 상태고 제 동생을 포함한 2명의 작업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리프트와 같은 위험장비 대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도 리프트 작업 등 5대 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장비에 붙여야 하고 작업 전 반드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떨어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외주 노동자였던 손 씨에겐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이런 안전 조치들을 생략하고 손 씨에게 리프트를 빌려준 겁니다. 그 리프트의 사용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프트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자가 그 장비의 특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텔 측은 당시 현수막 추가 설치 작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호텔 직원과 외주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닷새 만에 꺼진 이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기시설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 초기에 경보기를 6차례나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새벽 5시 20분 불길이 시작된 뒤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누군가 고의로 스프링클러를 꺼놓아 초기 진화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작동으로 스프링클러가 한번 뿌려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껐어요, 그걸. 진화 이후 한 달여간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쿠팡 물류센터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3명이 고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지 7분여 뒤 화재 경보기가 울렸지만 오작동이라고 생각한 A씨 등이 경보기를 초기화했던 겁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오작동이 많아 기기를 꺼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는데 6차례에 걸친 시스템 초기화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작 20여 분 만에야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화재 초기 진화가 늦어졌다고 보고 A씨 등 3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화재 수신기에는 항상 뭐가 터졌다 안 터졌다 뭐 몇 번이 터졌다 이런 게 다 로그 기록상 납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니까 그 시인 안 했어요. 경찰은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쿠팡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6일 대전 대덕구의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감전된 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사고를 목격한 최초 발견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주변 작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전파하여 작업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재해 발생 장소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재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단출혈이 있을 경우는 구급상황관리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용로 동부 등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일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상은 9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